안녕하세요. 징기스칸 부동산 중개법인 민승기 대표입니다. 저번 시간에 이제 다세대 빌라 현장 조사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하고 어떤 부분을 또 체크를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이번 편은 아파트에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조사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또 정보들을 알 수 있는지 현장 조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제 실전 경매를 하다 보면 대부분 고객분들은 이제 주거용 부분들을 많이들 의뢰를 해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또 실제 이 주거용 물건들 중에서는 뭐 아파트 물건은 뭐 당연히 인기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많이 나타나거든요. 우리 징기스칸 가족분들한테는 이 변수를 사전에 미리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이번 강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제가 이렇게 현재 이제 우리 징기스칸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경매나 공매 또 아주 급한 물건들 또 교환 물건들 일반 매매 임대차는 뭐 당연히 하고요. 그리고 이 자산 관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징기스칸 가족분들께서는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 어떤 식으로 우리 경매 물건이나 또 일반적인 부동산 물건이 내가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살려고 하는 물건이 이런 건데 어떤지 알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뭐 부담 없이 전화를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 우리 회사 전문가들이나 또 제가 아주 알고 있는 한은 최대한 제가 성실하게 아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부분과 또 이 아파트가 위치하는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아파트 물건 자체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한번 현장 조사를 갈 거고요. 현장 조사할 때 우선 가격적인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뭐 시세조사 많이들 하시죠. 뭐 동네 부동산들 가셔서 저 아파트 시세 얼마예요? 이거 평수 얼마인데 얼마예요? 평당 얼마예요? 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이 동영상에서 지금 우리 징기스칸 가족분들 또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우리 고객분들은 이 동영상만 보셔도 그래도 아파트 경매나 한번 입찰해 보실 수 있을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그렇게 만들겠습니다.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시세 조사를 할 때 뭐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. 뭐 네이버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다음에서도 할고 뭐 포털 사이트 또 부동산 114 뭐 여러 부동산 관련된 사이트들이 많은데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. 또 KB 시세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현장 조사를 가기 전에 실거래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. 마찬가지로 낙찰된 금액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실제 이런 정보들이 현장에 있던 현재 현장에서 형성된 시세와 동일한지 여부도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사전에 이런 거는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가 굉장히 좀 변화무쌍합니다. 이 얘기가 뭐냐? 저층과 탑층 또 로얄층 또 뷰에 따라서 지금처럼 뭐 채광 1조권 채광에 따라서 남향인지 동향인지 북향에 따라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장을 가셔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뭐 밑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강권 또 뷰 이런 부분들 이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셔서 이거는 뭐 요새 뭐 이렇게 컴퓨터상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. 이거는 뭐 가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. 지금 이런 내용들은. 그러니까 현장을 가셔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공과금 및 관리비 뭐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.
이런 부분을 당연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아파트는 그래도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체납된 공과금 확인을 통해 점유연한지 유무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요. 이게 뭐냐? 공과금이 체납이 많이 됐다. 그러면 그분 재정 상태가 많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요. 또 공과금을 잘 내고 있다. 그러면 반대로 그분이 현재 거기서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공과금을 내겠죠. 예,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점유 관계도 당연히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요. 또 이 공용관리비는 낙찰 이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에 입찰 전에 반드시 체크하며 체납된 관리비로 점유자의 재정 상태를 간접적으로 파악. 이게 뭐냐? 관리비가 과다하게 체납됐다. 이럴 때는 저희 그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용 관리비에 있어서는 입찰하는 낙찰자가 이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제가 기침을 해서 죄송합니다. 그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거를 실제 이렇게 그 이사를 내보내고 명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전부 다 그 체납된 비용을 받아야 될 입장이고 낙찰자 입장에서는 공용 부분을 내야 될 입장인데 실제 점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실제 그 소유자가 있거나 재정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좋았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는데 오죽했으면 체납이 됐겠습니까? 물건까지 뺏기는데 근데도 당연히 낼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애매해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입찰 전에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장기수선 충당금, 선수관리금, 예치금이죠. 입주할 때.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떤 부분을 교체를 할 건지 또 수선을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지 추후에 낙찰 이후에 비용이 조금이라도 내가 예산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재건축, 세대수, 브랜드, 대지, 지분 등이라고 이제 큰 제목으로 제가 뽑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단지 지역이 아무래도 거래가 활발하고 또 같은 아파트라면 유명 브랜드를 더 선호를 하겠죠. 예, 그리고 인근에 개발 예정된 지역이 있거나 또 마찬가지로 개발이 확장된 지역이 있고 이럴 경우는 추후에 지가 상승이라든지 또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. 예, 그리고 대지 지분 당연히 넓은 게 비싸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추후에 재건축에 들어갔을 때도 굉장히 큰 역할이 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대지 지분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되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어가게 되면 이것저것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발생이 돼요. 그래서 이런 건축 연도도 체크를 좀 해보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현장에 가서 공과금이 얼만큼 체납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사진으로 남긴 그런 사진이네요.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친절하게 접근을 하시면 여기 관리소장님도 그렇고 또 이 아파트에 관련된 그 관계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주 꼼꼼하고 이렇게 조사를 잘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. 자, 요번에는 이제 위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경제적, 입지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썼고요. 당연하겠죠. 앞으로 아파트 자체가 경제적으로 추후에 어느 정도 가치가 나갈 건지 그리고 지금 이 입지 자체가 추후에 입지도 변합니다. 이 상권이 변하는 것처럼 아파트 자체도 아무래도 새로 지은 아파트 쪽으로 신규 아파트 쪽으로 자꾸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녹지 공간이 충분한지 여부, 산이나 강의 조망권.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중요화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염두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혐오 시설이 있는지 확인, 당연하겠죠. 예, 당연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반경 뭐 굉장히 많은 부분까지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.
예, 그래서 요런 부분도 항상 염두를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위층, 아래층 옆집에 소음이 있거나 또 담배 피시는 분들, 또 애완동물도 키우시는 분들 요새 많으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사전에 좀 그 아파트 물건이 나오면 위층도 가보시고 위아래층도 다 가보셔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. 그리고 더군다나 요새 이 담배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, 여성분들 또 담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. 물론 남성분들도 그러겠지만 이게 요즘은 아파트가 이 그 닥트라고 그러나 이 환풍기 이 그 배관이 이렇게 차단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세대별대로 이제 앞으로 뭐 세대별로 나누든지 할 텐데 현재로서는 이제 층별로 이렇게 차단이 돼 있는 구조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통로가 다 뚫렸어요. 층마다. 그래서 아래층에서 담배 피면 3층에서 담배 피면 그 연기가 저 꼭대기층까지 다 올라갔어요. 전층이 다 담배 연기를 맡았는데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당연히 이제 학군 이거는 뭐 당연하죠.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대형마트 역세권 요런 것도 참조를 해갖고 참고를 하셔서 현장 가셨을 때 요런 부분들도 한번 쭉 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주차 아파트 주차 이제 예전에 이제 지하가 없는 경우는 단층인 경우가 많아서 이런 그 주차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. 뭐 지금 제가 예전에 목동 아파트 쪽에서 갔을 때도 굉장히 지금 주차 문제가 심각해서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 주차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또 주차가 있는 것보다도 또 주차장이 있더라도 관리를 하는지 여부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내부 배관 위치 파악 중요성. 사실 이게 굉장히 제가 이제 느꼈던 점입니다. 이거는 실제 제가 예전에 제가 신혼 때 1층에서 이제 거주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아파트 보면 오폐수가 화장실에서 이제 물을 쓰면 그 배관이 다 모입니다. 예를 들어서 15층짜리 아파트면 15층, 14, 13, 12 쭉 이제 1층까지 그 배관들이 각자 라인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101호부터 뭐 110호까지 있다. 그러면 이 10호까지 한 라인으로 갑니다. 이게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01호 라인으로 간다. 그러면 10호 라인도 다 배관이 9호 라인, 8호 라인 다 1호로 다 이렇게 맞물려 가는 거예요. 위에서 내려오는 게. 그러면 1호 라인이 예를 들어서 막혔다. 밑에가. 냄새부터 시작해서 말도 못 합니다. 말도 못 해. 위에서 막 제가 이제 예전에 그때 막 이 밑에 지하 탱크가 이게 문제가 있어서 막 물이 솟구치는데 싱크대까지 그 물 수압이 얼마나 센지 집안 전체가 완전히 오폐수로 덮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것도 배관의 위치를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게 관리소장님이나 올해 그 동대표 분들이든지 또 부녀회장님들한테 말씀해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 보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래서 아파트를 가시면 소장님께 이제 그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체크하려고 왔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런 경쟁 인원들도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되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 명 정도 입찰이 들어올지도 사전에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 또 뵙겠습니다.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.